안녕하세요. 우선영양의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람입니다. 오늘은 무염식 다이어트의 위험성과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간을 적당히 잘 해먹거나 짭짤하게 먹던 사람이 갑자기 저염식을 하거나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쭉쭉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다이어트 비법인 양 전수되던데 정말 괜찮을까요? 소금만 줄여도 체중은 줄어듭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체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탈수 현상으로 문이 빠지는 것뿐입니다. 체중계의 숫자만 변한 거죠. 그런데 소금은 먹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로 중요한 물질입니다. 네, 그럼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인 건 아실 거예요. 물은 몸 안에서 모든 물질을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환경입니다. 몸 안에 물이 충분해야 식품을 소화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하고 사용하고 처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폐물도 희석하고 제거하는 등의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은 혼자선 이 수많은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물을 도와줄 친구가 없다면 우리 몸 대부분의 생적 시스템은 멈춰버릴 거예요. 여기서 물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물질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역할인가요? 소금은 물질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세포가 필요한 물질들을 잘 들여오고 필요 없는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때 세포막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세포 안과 밖에 모두 물이 있어요. 이걸 세포 내액, 세포 외액이라고 해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면서 물질들이 이동하는데 이때 소금이 큰 역할을 합니다. 물의 이동은 삼투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소금이 각 공간에 있는 물의 농도차를 만들어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죠. 세포 내부와 외부의 물 농도를 다르게 만들어서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포는 적절한 수분과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소화 과정에서도 물이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역시 소금이 필요한 건가요? 맞아요. 소화는 음식을 몸에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만드는 일인데요. 소화 과정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물을 가해서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9에서 10리터라는 상당한 양의 물을 소화기관으로 내보내는 일은 소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일 동안 소화기관 벽 안팎에 농도차를 만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으로 물을 흘려보낼 때 소화효소를 같이 내보내기 때문에 만약 소금 섭취가 부족하다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수님, 제가 책에서 보니까 소금이 신경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 몸의 대장이 누구예요? 네? 정답. 뇌는 소금을 이용해서 뭔가 소통합니다.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소통하거든요. 뇌만 해도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 그 중에서도 나트륨입니다. 자, 우리가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되게 쉽고 빠르게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냐면요, 우선 뇌가 손가락을 움직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에서 출발한 이 신호는 나트륨 채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문을 통해 신경세포를 따라 이동해요. 나트륨이라는 양이온이 우르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과 밖의 전이차가 생기고, 그 결과 전기적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신호가 쭉 손가락 근육세포까지 도착하면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신호가 근육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수 밀리초에서 수십 밀리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움직이려고 생각하면 거의 즉시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엄지 접어, 엄지 펴, 이렇게. 그러면 무염식 하던 분이 자기가 쥐가 잘 나서 걱정하시던데 이것도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쥐가 잘 나는 것도 나트륨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을 새로 수축하라는 전기적 신호가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육이 수축하려면 뇌에서 흥분을 만들어서 신경을 타고 근육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뇌에서 흥분을 만들 때 신경이 전달될 때 모두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수축한 상태에서 풀리지 않는 강직이 자주 발생하면 운동을 중도에 멈추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기적 신호는 근육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우리의 생각, 기억, 감각, 감정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작용입니다.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위험하거나 안 좋은 게 더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이어트 식단 하면 일반적으로 먹는 식단이랑 뭐가 제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먹던 야채를 많이 먹는다? 그렇죠. 그러면 칼륨 섭취량이 증가해요. 오렌지, 바나나, 감자, 고구마, 브로콜리, 아몬드, 오이 등의 다이어트 식품들은 칼륨이 많고 나트륨은 적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이 약 2대1 정도로 유지되어야 적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염식 다이어트까지 해서 나트륨을 절제한다? 당연히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이 오겠죠. 그러면 몸은 과한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 노력하고, 그에 따라 수분도 잃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체중이 줄어드니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살이 빠졌다고. 하지만 이런 탈수 다이어트를 장기간 지속한 사람들이 신장의 손상이나 부종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포 외부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서 세포 안과 밖에 삼투압 균형이 깨지죠. 이때 부종이 생깁니다.
세포 내부와 혈액 사이에 간질액이라는 데가 있는데 혈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이 간질액과 혈액 사이의 삼투압 균형이 깨지죠. 이때 농도가 높아진 간질액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여기에 과도한 수분 손실로 인해 혈압의 변화,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신장에도 과도한 부담을 줘서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소금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우리 몸은 소금을 중요한 만큼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해요. 몸 안에서 한 번 쓰면 버리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활용하고 아껴서 돌려 쓰죠. 하지만 적은 양이 남아 땀이나 소변 등으로 끊임없이 손실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금을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잘 때만 해도 흘리는 땀의 양이 평균 1리터 정도 되거든요. 사실 우리 몸에서 소금을 쓰는 양만큼 먹어야 했으면 지금 먹는 소금량으로는 택도 없어요. 위에서 소금이 하는 일을 알아봤었죠. 그 많은 양을 다 먹어야 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양의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소금이 중요하니 많이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도하게 짜게 먹는 습관은 체액량을 증가시켜서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소금 자체는 나쁜 독도 이로운 약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소금을 짠맛으로 감각합니다. 맛을 감각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우리 몸에 내재된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소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본능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몸이 본능을 만든 시대와는 다르게 소금을 너무 쉽게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금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는 몸이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소금이 있다거나 저염식만이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몸에 이롭다고 싱거운 음식을 과식하기보다는 간이 잘 된 맛있는 음식을 적당히 먹는 연습입니다. 후식하는 습관이야말로 들어오는 나트륨 총량을 줄이는 최적의 연습이거든요. 사실 이건 소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든 간에 전체적인 양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설탕, 소금, 탄수화물 등 무엇 하나가 나쁘다고 낙인을 찍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쁜 식품이나 성분을 최대한 안 먹어야 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 하나를 확 줄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과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나쁜 것으로 몰아가고 기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싶어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는 영양소 단위를 하나씩 골라 먹는 식이 아니라 식재료와 음식의 형태로 먹기 때문에 어떤 성분 하나만 줄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되려 전체적인 영양 밸런스가 깨지거나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엔 다른 식품들이랑 달리 소금을 추가하는 양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간을 한 번에 하기보다 나눠서 하고 고기를 소금에 뿌려서 굽는 것보단 소금을 따로 찍어 먹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오늘은 무염식이 위험한 이유와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또 소식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과잉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특정한 영양소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 그 전체 양을 줄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겠죠. 더 이상 많이 먹으면서 어떤 걸 빼야 하지 하고 괴로워하지 말자고요. 대신 평소보다 조금 줄여 먹으면서 어떻게 더 다양하게 영양소를 채울지를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